네, 한 주 만에 돌아왔습니다. 10분 해외 주식 매크로 이슈로 탑다운을 다뤄드리는 탑다운 에디션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지금 방송을 찍고 있는 현재 오늘이 FOMC의 결과가 나온 날이에요. 이제 이 방송이 나가는 날 정도 됐으면 아마 FOMC에 대한 해석은 이미 시장에 많이 퍼졌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이 9월 FOMC에서 이제 어떤 시사점을 갖고 주식시장을 봐야 되는지 이거와 관련해서 하건영 연구원과 같이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본론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FOMC 발표된 직후에 사실은 뭐 시장이 생각했던 거와 크게 막 다른 FOMC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금융시장 불안이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연구원이 보시는 판단이나 이런 것들은 어떠신지 먼저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FOMC에서 예상했던 대로 75bp 인상도 했고 네. 여기에 올해 말 뭐 4% 원래 점도표상 예상을 했었는데 네. 좀 더 상향 조정됐고 하지만 내년도 이제 말 기준으로 점도표상에서는 4% 중반 그렇기 때문에 터미널 레이트 그러니까 최종적인 금리 인상 종착지도 별반 다를 바가 없었는데 왜 시장 충격받았냐 이거 있잖아요. 네, 사실은 맞습니다. 사실 이제 FOMC 회의만 봤을 때는 별반 다를 바 없었던 기존의 예상과 별반 다를 바 없어서 이게 곧 뭐가 충격이냐라는 해석도 할 수가 있는 상황이었고 실제 이제 이런 그런 해석들이 어떻게 보면 그 FOMC 전날에 초반에 장의 반등을 이끌었던 요인이었다라고 네.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기자회견이 지나가면서 이 장이 빠지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악마의 디테일이 좀 숨겨져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차이가 있었어요. 하나는 연준이 그동안에는 물가가 어느 정도 시차가 있으면 좀 빠질 수 있다. 이런 물가 안정이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것에 좀 더 초점을 둬서 시장도 결국에는 물가가 좀 빠지면 당연히 연준이 긴축에 대한 속도 조절을 하겠지 이런 이제 판단들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번엔 그러한 것들이 전혀 없었다라는 게 하나가 있었고요. 네. 두 번째는 그동안에는 이제 성장보다 물가에 초점을 두겠다라고 해서 물가에 대한 좀 더 집중도를 강조했을 거였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이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긴축하는 과정에서 성장이 훼손될 수도 있지 않겠냐라는 이러한 우려 섞여 있는 질문들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는 어떻게 말했냐면은 그럴 수 있다. 우리도 그럴 네. 가능성에 대해서 열어놓고 있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네. 이러면은 우리는 그동안의 경기 침체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았는데 경기 침체가 있을 수 있을 만큼 연준이 이제는 금리 인상도 하고 그리고 이 경기 침체를 피하지 않게 원래는 자연스럽게 보험성 금리나 이런 이제 기대도 있었는데 이런 기대도 이제는 사라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판단들이 큰 차이가 있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이전에는 사실 금융시장이 사실 FOMC 때마다 약간 반등했던 경험이 있어요. 약간 여지에 대해서 해석했던 것들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없었다. 그럼 당분간 어쨌든 확실하게 물가가 잡히기 전까지는 이런 단호한 어조가 약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가장 많이 궁금한 건 이걸 겁니다. 언제까지 이 상황을 감내를 해야 될 것인가? 어느 정도는 가야 이런 상황이 좀 완화가 될 수 있을까요? 결국에는 물가가 떨어져야 네. 된다라는 거죠. 근데 물가가 이제 특히나 떨어지는 것도 헤드라인 물가 중요하지 않아요. 네. 결국에는 핵심 물가, 핵심 물가. 에너지랑 식료품을 제외한 핵심 물가. 그런데 이 핵심 물가는 기본적으로 인건비에 연동이 됩니다. 그리고 연준도 이번에 말을 했어요. 파월도. 우리는 인건비가 언제쯤 떨어지냐가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이런 이제 논조를 얘기를 했는데, 그럼 인건비는 언제쯤 떨어지냐라고 봤을 때 아마 빠르면은 이제 10월달, 늦으면 11월달, 그래서 4분기 정도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시차가 한두 달 정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달 정도요.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향후 2달 정도는 좀 더 약간 스트레스를 받는 국면이 좀 지속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 그러면은 확실히 정책이 부양적으로 돌아서서 금융시장을 이제 좀 지지해 준다던가 이런 거는 굉장히 멀었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부양적으로 돌아서는 시점은 아마 내년 하반기는 확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성격이 약간 다를 것 같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경기가 좀 망가지기 전에 네. 사전적으로 뭔가 부양 정책을 통해서 보험성 금리 인하라고 보통 불리는데 그렇게 되면은 경기도 연착륙하면서 이제 부양 정책에 따른 효과로 금융시장이 그냥 쭉쭉쭉 반등할 네. 수가 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은 그냥 부양 정책은 내년도 하반기에 나올 것 같은데 네. 그때 아마 경기 침체에 침체가 더- 대응해서 아마 부양 정책이 나오지 더 않겠나. 압도적 경기 침체가 이제 그 부양적 영향을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국면이 하반기에 도래할 수 있겠다라는 네, 그렇죠. 말씀이군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금리 인하에 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어도 실제로 이제 페드 와치를 보면은 내년도 하반기에 금리 인하 뷰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시장에서도. 근데 그게 경기를 좋게 이제 끌어가기보다는 경기가 안 좋으면서 같이 가는 거라서 네. 실제적으로는 이게 좋은 금리 인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네,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금융시장의 전망은 굉장히 그동안 상방을 그래도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면 이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거에 좀 무게를 둬야 할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쨌든 저희가 이제 이걸 확정적인 미래로 받아들이기보다는 향후에 이제 연준이 얘기했던 것들이라던가 아니면 시장에 있는 지표들이 변하면 저희가 이제 뭔가 일말의 반등 기대나 하단의 지지 이런 기대감을 가질 수 있게 될 텐데 지난 FOMC 때 나왔던 저희가 유의해서 봐야 될 지표 하나, 그 다음에 시장이나 매크로 데이터 중에서 저희가 유의 깊게 봐야 될 데이터 하나하나씩만 좀 짚어주시면 되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FOMC와 관련돼서는 결국 물가밖에 없다라고 물가밖에 보고 있어요. 없다. 네. 그래서 이 8월달 이제 소비자 물가가 나왔고 시장도 그게 이제 충격을 받았던 건데 이제 향후에 이제 매월 중순에 나오는 소비자 물가 데이터 계속 이제 트래킹할 수밖에 없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저희가 10월달 물가부터 좀 변곡점으로 만들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데 뭐 예상보다 지금 현재 경기가 이제 또다시 빠르게 식을 것 같다. 자산 가격의 충격을 받으니까 9월달 물가도 안정이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11월 FOMC에서 75bp가 아니라 50bp 가능성도 있으니까 네. 그렇게 되면은 아마 이제 물가 지표가 꺾이는 시기부터 그러니까 핵심 물가가 꺾이는 시기부터 아마 이 시장에서 좀 반등에 대한 시점으로 좀 찾아볼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연준과 관련 없는 어떻게 보면은 다른 데이터들 매크로적으로 중요한 데이터는 한국 수출입니다. 결국. 한국 수출이군요. 네. 네, 한국 수출은 이제 글로벌 교역과도 글로벌 수출이랑 한국 수출 글로벌 똑같이 움직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 수출만 보면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어떻구나 이런 것들을 좀 알 수가 있는데 일단 9월 20일까지 수출 보면은 감소세로 전환이 됐어요. 네. 이게 조업일수가 줄어들었던 부분도 있지만은 조업일수를 고려를 해도 1% 정도밖에 증가를 하지 않았거든요. 네. 그러면은 뭐 9월달 빠르면 감소할 수 있다라는 거죠. 네. 늦어도 뭐 10월달, 11월달 지금 단가도 같이 빠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경기에 대한 우려감이 커져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금은 일단은 두 가지예요. 결국에는 통화 정책에 대한 이 반등 기대, 그냥 완화 기대감이 먼저 올라오느냐, 아니면 경기가 더 빠르게 식느냐 네. 이 차이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울기가 네. 지금 현재 시점만 봤을 때는 이 통화 정책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있는 상태고 네. 반면에 경기에 대한 하강력은 더 확대가 되는 구간이 있기 때문에 네. 시장이 더 불편한 건데 이 기울기가 결국에는 중요하지 않겠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바닥을 향한 경쟁 같습니다. 네, 쉽게 탈출구가 맞습니다.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뭐 어떤 산업에서는 과잉이 정리되고 있고 어떤 산업은 쇼티지가 발생해서 물가 상승을 발생시키고 있고 굉장히 사실은 혼란스러운 뭐 경제나 뭐 주식시장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당분간 피해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피해 가기는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당분간 어쨌든 이제 물가나 아까 말씀 주셨던 경기가 실제로 굉장히 심각하게 침체할 것인가 이 두 가지와 관련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네. 일단 10분 해주식 오늘은 FOMC 이후에 이제 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그다음에 향후에 어떻게 저희가 시장을 바라봐야 되는지 함의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당장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네요. 굉장히 힘든 장이 조금 더 이어질 거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반전의 모멘텀이 필요한 시점인데 반전의 모멘텀도 당분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트폴리오 차원에서 방어와 안전을 좀 더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 공격적인 전략보다 방어적인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변동성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질 공산이 크기 때문에 투자자분들 모두들 포트폴리오 방어에 만전을 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0분 회의 주식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